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및 실습원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자바 개발 환경, 즉 이클립스를 실제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정을 해보고 첫 시간에 배웠던 간단히 짰던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이클립스에서 자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캐너 클래스의 도움을 받아서 입력문을 이용해서 계산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바 개발 환경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면 자바 개발 환경으로는 이클립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이클립스를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렸는데요. 그 압축 파일을 풀면 이클립스라는 폴더가 보이고 그 이클립스 폴더 안에는 eclipse.exe 파일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놨는데요. eclipse.exe 이런 exe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윈도우 10의 경우에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보기 메뉴를 활성화시켜서 확장명 숨기기를 해제를 확장명 보이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exe, ini 이런 파일의 확장자가 보이고요. 보다 편리하게 exe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클립스 exe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윈도우 10의 경우에 보내기라는 메뉴가 보이고요. 그 보내기 안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줍니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작업 표시줄로, 즉 컴퓨터의 하단으로 드래그하면 하단에 여러 가지 또 실행 아이콘들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클립스를 압축을 풀어놓은 폴더를 열심히 찾아가서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지 않고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클립스를 실행하면 로고가 뜨고 제일 먼저 이클립스의 작업 공간을 설정하는 창이 뜹니다. 이거를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저자의 경우는 C 드라이브에 쿡 자바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챕터별로 그 교재의 챕터별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챕터에서 나오는 소스 코드들을 그 만든 챕터 안에 만들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설명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 초보자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왕이면 그 저자가 설명하는 것과 유사하게 설정을 해놓고 따라하게 되면 보다 이해가 쉽죠. 그래서 저도 C 드라이브 안에 쿡 자바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워크스페이스 지정 부분에서 브라우즈를, 여기 보이면 오른쪽에 브라우즈라는 버튼이 보이죠. 이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경로를 찾아가서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함에 있어서 자바 수업에, 즉 저하고의 수업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폴더에서만 작업을 합니다 라는 학생은 이 아래쪽에 체크박스 보이시죠?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마다 이 작업 공간을 다시 지정할 건지 물어보는 창을 띄울 거냐 띄우지 않을 거냐, 그거의 여부를 결정하는 체크박스인데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이클립스 실행할 때는
이 워크스페이스 지정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폴더를 이동했거나 또는 다른 폴더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다른 폴더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 창이 안 뜨면 어떻게 지정하나요? 놀라지 마시고요. 그거는 파일 메뉴에서 작업 공간들을 변경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이 여러 개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스위칭이라고 해서 작업 공간을 이미 만들어 놨던 다른 작업 공간을 선택해 줌으로써 스위칭이 되는 그러한 기능도 있으니까 이 처음에 시작할 때만 작업 공간을 설정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런치 클릭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편집 화면이 뜨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 개발 코딩하고 이럴 때 그리고 여러분이 소스를 분석하거나 교재 설명을 보면서 뭔가 따라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행번호를 보이게 할 겁니다. 이클립스 처음에 실행하면 디폴트로 행번호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이 부분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행번호를 숨기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부분임을 좀 알면 되겠어요. 메뉴 그 윈도우즈에 가보시면 프리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프리퍼런스 창이 뜨죠. 자, 왼쪽에 트리 구조로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제너럴에 가서 에디터스에 가서 텍스트 에디터스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텍스트 에디터스라는 항목으로 많은 설정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show line number 여기를 체크하시면 말 그대로 그 라인에 번호가 찍혀서 보입니다. 폰트 같은 경우는 화면에 드러나는 거라서 이 또한 아까 우리가 펼쳤던 그 제너럴 메뉴에서 이번에는 어피어런스로 가시면 컬러스 앤드 폰트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컬러 앤 폰트의 내용들이 보이고요. 그 부분에서 에디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내려오다 보면 빨간색으로 네모칸 쳐놨는데요. 베이직에 텍스트 폰트 그 부분을 선택하고 에디트를 클릭하면 폰트를 또는 글꼴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거기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클립스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자동으로 빌드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에러가 나는 경우에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에 계속 빌드가 되겠죠. 이 전 단계에서 실행 가능했던 단계까지 했다가 어떤 기능을 추가했더니 에러가 나더라. 그러면 그 전 단계부터 다시 출발하고 싶고 그런데 계속해서 자동으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최근에 했던 것이 계속 컴파일이 되겠죠. 이거를 끄기 위해서 프로젝트 메뉴에서 Build Automatically라는 항목을 그 체크하지 않게 그 체크되어 있으면은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서 그 설정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헬로 월드 이렇게 출력했던 그 예제처럼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걸 자세하게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프로젝트 만들고 소스 파일, 즉 클래스 추가하고 이게 안 되면 실습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실습할 때마다 프로젝트 만들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챕터별로 만들어서 챕터 안에서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실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챕터별로 소스 파일을 만들어서 실습을 하면 보다 빠르게 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바 개발 환경을 실무에 적합하게 설정하는 시간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